안녕하세요. 어린 시절 함께 즐겨 먹었던 1세대 피자 전문점이죠. 한국피자헛이 차액 가맹금 소송에 패소한 데 이어서 회생 절차를 밟는다는 소식으로 떠들썩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 법무그룹 프랜차이즈팀 김원상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원상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과의 이른바 차익 가맹금 소송에서 패소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익 가맹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기도 한데요. 차익 가맹금이 뭔가요? 차액 가맹금은 법률가에게도 생소한 용어인데요. 차액 가맹금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정보공개서, 그리고 가맹사업법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규정들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가맹사업법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본문은 가맹금에 대해서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 원재료, 부재료, 정착물, 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해서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 가격을 넘는 대가라고 규정합니다. 적정한 도매 가격을 넘는 대가란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다면 피자헛과 가맹점주 간의 소송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이 사건 소송은 한국피자헛의 직영점을 운영하는 사업점주가 프랜차이즈업으로 그 영업 형태를 전환하면서 시작이 된 사건입니다. 네. 프랜차이즈업을 시작하기 전에 직영점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그 손익 구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업점주는 프랜차이즈업 영업을 시작을 하면서 예상했던 손익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예상했던 손익보다 생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네.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등을 검토하다 보니 자신이 지급했던 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깨닫고 가맹본부인 한국피자헛에게 이 사건을 문의하면서 해당 자료들을 교부받으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법원도 가맹금을 많이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또 법원이 생각한 확실한 판단 기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판단 기준이 있었을까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가맹본부가 차익 가맹금을 받았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고 그 받을 만한 법적 근거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네. 특히 항소심에서 설시한 한 세 가지 사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첫 번째로는 가맹사업법의 개정 취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2심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 방식에 관한 사항을 개정 가맹사업법이 새롭게 규정을 하는데 네. 그 취지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항소심은 차액 가맹금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합의가 반드시 가맹계약에 편입되어야 된다. 네. 그러므로 반드시 정보 공개서에만 기재할 것이 아니고 가맹계약서에 차익 가맹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보 공개서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만 하는 정보 공개서인데요. 정보 공개서의 차익 가맹금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계약에 당연히 편입될 수 없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차익 가맹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한 정보 공개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맹본부가 차익 가맹금을 받을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2심 법원은 가맹본부에게 일정한 경고를 하면서 가맹본부가 원, 부재료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할 필요가 있거나 그 비용 절감이 필요한 경영적인 목적이 있을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차액 가맹금에 대한 그 구체적인 비용에 대한 안내 그리고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라. 그런 것이 하나의 권고사항으로 또 판결사항에 적시하였습니다. 네,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그동안 가맹 본사와 점주 간의 차액 가맹금 문제가 관행적으로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소송의 여파가 큰 것 같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단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정보 공개서 및 가맹 계약서에 있는 기재만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차액 가맹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네. 아마 많은 프랜차이즈업 사업을 영위하는 가맹점 사업주들은 해당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직영점을 운영하다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경향이 있어 수입 및 비용 내역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단체 소송을 통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여러 가지 요소가 입증된다면 가맹점주가 보상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면 일부 프랜차이즈 회사들의 경우에는 당황스럽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습니다. 집단 소송에 휘말릴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큰데요.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맹점 사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맹본부 역시 사전적 대비책과 사후적인 구제 수단을 강구해야 됩니다. 사전적 대비책으로는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있는 정보공개서에 차액 가맹금에 대한 규정을 조금 더 면밀하고 네.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내용들을 가맹점 사업주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를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정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현재 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 나타난 것처럼 부실하게 기재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차액 가맹금이 어떠한 내역으로 어떻게 지급돼야 되는지에 음, 대해서 가맹점 사업주들에게 일일이 구체적으로 안내를 하고 네. 그 사항들을 계약서에 정확하게 기재를 하는 것이 사전적인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사후적으로는 사업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나누었던 구체적인 대화 내용, 가맹금을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그 구체적인 경위를 밝힐 수 있는 영수증, 세금 계산서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가맹계약 차액 가맹금의 내용 등이 편입되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불공정 관행과 관련해서 가맹 점주들도 그렇고 또 프랜차이즈 본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법률 수요도 증가할 것 같습니다. 대륜 역시 기업 법무그룹 내에서 프랜차이즈 팀이 강화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강화됐을까요? 피자 소송의 시발점은 직영점을 운영하였던 일부 가맹점 사업자들이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면서 예상하였던 비용의 규모보다 더 큰 차이의 비용이 발생한 상황을 의아하게 생각한 점주들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면서 재무상태표 등을 꼼꼼히 살피는 과정에서 이 사건 소송이 발단된 점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프랜차이즈 팀은 프랜차이즈 회사에 대한 법률, 기업 회계 및 재무, 조세, 기업 구조 등에 관한 자문을 통하여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에 대한 법리적 분석뿐만 아니라 가맹점 사업자들의 재무 구조에 대한 컨설팅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맹 점주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나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가맹점주들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조건과 관련하여 어떤 사항들을 들었는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각종 정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소개를 받았는지,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후 가맹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가맹금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었는지 등이 중요하므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가맹본부로부터 받은 가맹금 내역서가 있다면 해당 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가맹본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도를 갖추고 있으며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고 수많은 사업 활동을 통해 재무, 회계에도 능숙한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므로 가맹점주들은 변호사 등의 전문가 도움을 받아 가맹사업이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 없는지, 가맹점주들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무엇인지, 가맹점주들이 부담할 예측 가능한 비용은 어느 범위까지인지 등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말씀해주신 구체적이라는 게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불공정 관행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문제 같은데요.
프랜차이즈 분쟁에서 본사의 책임과 가맹점주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프랜차이즈업 사업은 누구나 손쉽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영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산업 발전에 발맞춰 당국의 신속한 규정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이나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께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법적 소송은 멀리 보이는 것 같지만 막상 그 분쟁의 당사자가 되면 오랜 기간 동안 분쟁 속에 놓일 수밖에 없어 실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가맹점주의 경우 직접적으로 생계와 금전이 걸린 문제이기에 신속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리는 분쟁이 커지기 전에 한 발 앞서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었기에 빠르게 상담받아 보시고 문제를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법무법인 대륜의 김원상 변호사님 모시고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소송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프랜차이즈 업계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